안녕하십니까. 통일사회복지포럼 대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옥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일사회복지포럼 발족식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통일사회복지포럼은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통일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 역할을 모색하고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교육, 토론 그리고 실천의 당이 필요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5년에 걸쳐서 통일사회복지연구회와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통일사회복지 아카데미 수료생들과 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오늘 이후 정기적으로 모여 매월 그 뜻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본 포럼의 슬로건은 통일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나무, 꽃, 풀, 흙, 돌, 물, 거름 등 다양한 재료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통일정원을 만든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의 각자의 일상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 그것이 통일정원인 것입니다. 이렇듯 본 포럼은 같고 다른 다양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 한국 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꿈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개개인이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도 달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은 나, 너, 그리고 우리, 즉 사람이 하는 일이고 통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뜻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사이에서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과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통일사회복지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사회복지를 다차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포럼입니다. 오늘 통일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고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주관하는 본 포럼은 훌륭하신 분들의 격려사와 축사와 기념가연 그리고 온라인을 접속해서 참여해 주신 지금 현재 약 54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까지 하면 지금 현재로 약 60여 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의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포럼의 고문이시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통일된 사회복지 기본체계를 갖추는데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해 오신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님, 또 남북한 주민 전체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미 25년 전부터 주장해 오신 김연명 전 청와대 비서실 사회수석이자 현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본 포럼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으로 우리 포럼을 적극 찬동하시고 또 기뻐해 주신 홍영우 전 통일부 차관님, 통일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탈북민으로서 통일한국에서의 역할을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해 오신 현인의 이화여대 북한학과 개건 교수님, 본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정수인 기념 강연 연사이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최초로
통일을 연구하기 시작하셨고 통일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모델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해 오신 분으로서 오늘 통일과 사회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감당해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할 거리를 제공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통일정원 각국의 비전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통일을 위한 꿈은 멀지 않은 때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사회복지 포럼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발독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옥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통일사회복지 포럼 발족식에 참가한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는 반갑습니다. 정말 그 뜻깊은 일의 발족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 염원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포럼을 발족시킨 줄 압니다. 통일은 적화통일 또는 평화통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삶의 통일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통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또 성장통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통을 저는 양옥경 대표가 잘 처리하고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옥경 대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 사회복지 분야에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남한과 또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양옥경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정말 남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삶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은 한 100명 안팎의 인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창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성인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고 있죠? 네. 양옥경 대표님한테 축사 비슷한 걸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양옥경 교수님이 갖고 있는 평소의 학자적 자세와 일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을 제가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뭔가 진정성을 갖고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건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복지 외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게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포럼은 그런 선입견을 좀 과감하게 깨트리고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유관된 분야에서 다른 분야까지 우리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를 보여준 굉장히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양옥경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과 관련돼서 좀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박사학위 논문도 북한과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하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래서 한 4, 5년, 길게 보면 한 10년 동안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돌아갔는데 70년대 후반 이후로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최근도 그렇고요. 서서히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임상사업의 중요성이, 사회사업의 중요성이 이쪽 통일과 관련돼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남북 대화라든지 아니면 북한 쪽과 직접 접촉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하던 부처에서 남북 협력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갖고 토론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중에 하나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그런 정신관, 세계관을 통합시키고 하나의 국민으로 거듭나기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 임무를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분야까지 좀 관심을 넓히셔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공부, 이해, 접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이 포럼이 중심이 돼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시간 되는 대로 포럼에 참여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포럼을 만들어주신 양옥경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윤현준 부대표님으로도 소개받은 홍양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통일사회복지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어느 누구보다도 통일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연구와 교육과 호황 양성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는 우리 양옥경 대표님이 통일사회복지 포럼을 발족한 데 대해서 더욱 축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해 맞이합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미래를 제대로 잘 준비하면 그 미래의 성과가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피해를 온전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다른 분당국에서도 통일을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통일도 있지만 제대로 통일과 통일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큰 피해를 본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통일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통 성공된 통일이라고 많이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만 동서독의 경우에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 조약을 맺을 때 당시에 제일 먼저 관심은 경제와 화폐 통합이 제일 먼저 관심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동서독 통일조약 협상 당시에 경제 분야 인물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경제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독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에도 경제 통합 못지않게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통일이 되면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업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통일은 실패할 수가 있다 하고 주장을 하고 만약 이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장관직을 내어놓을 정도로
간결하게 콜 총리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첫 번째 통일조약이 화폐 경제 플러스 사회 통합조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소득이 통일돼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통일 비용이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소득의 튼튼한 경제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이런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통일 이후에 통합작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성공적인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의 분당국 사례를 교훈을 삼아서 본다면 오늘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은 매우 의미가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통일사회복지 포럼 발족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미래에 대비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저출산 고령, 인구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명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고 우리 민족 전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들이고 우리 구성원들이 통일 이후에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이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에 오늘 축하해 주신 분이나 또 격려의 말씀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하신 학자님들, 전문가님들 모두가 미래의 훌륭한 일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함께 잘 이 포럼을 운영해서 아시는 대로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데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잘 훌륭한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미래 통일한국은 더욱더 번영되고 평화로운 통일한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통일사회복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기를 기대하면서 간략하나마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양옥경 회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회장 오승환입니다. 오늘 통일사회복지 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양옥근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옥근 회장님은 통일사회복지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포럼 발족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사회복지적 학술적 연구와 실천 현장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더 깊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회원들이 통일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정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인혜입니다. 사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니고 북한학 전문가고 소개한 것처럼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때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통일이나 이 경제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이 북한 주민들이 이 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와서 보면, 원래 북한이 사회복지가 원래 더 잘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 원래 국가가 다 복지를 해결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 북한이 그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지고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통일된 다음에 제일 먼저 경제적 통합보다 앞서서 이 복지 사업 시스템부터 먼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다시 복구하려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국가적 배급에 의한 이 주민 생활 안정, 이걸 지금 목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쪽에서 말하는 이런 사회복지 개념과 이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북한이 관념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남한 분들은 이 남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일 우려되는 것이 통일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통일 과정이 이루어지겠는지, 통합이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남한의 역할이 더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남한이 주도하게 되면 북한이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 남한식 관점에서 북한과의 어떤 사회통합이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한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연구자 한두 사람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밑에서 생각하는 실지 전문가들과 또 청와대나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다른데, 사실 밑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위에서 제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게 해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리 우리 전문가 몇이서 떠든다 하더라도 이제 흘러가는 거는 아주 이상하게 흘러갈 거다, 이런 우려심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중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전문가 한두 명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복지사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이 이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남북의 사회복지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러자면 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세력이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회복지 포럼이 지금 시작이 여기 원래 진행했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오늘 60여 명 참가했다고 하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자기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겠는지, 사회복지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집단 지성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복지 포럼, 통일 사회복지 포럼이 발족하는 게 참 우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복지 포럼을 하나 조직하고 사람들을 발동하고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양육경 대표님이 참 정열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연구자가 되면서 이렇게 정열적으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보시면 이런 거대한 모임을 발족시키고, 앞으로 아마 대표님이 잘 이끌면 이 복지 포럼이 아마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 한 사람으로서 또 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통일사회복지 포럼 발족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 앞으로 뭐 제가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저희가 아까 우리 현인혜 박사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인혜 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활동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아까 김현명 수석님께서도 오랫동안 얘기했고 아까 저도 25년 전서부터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학위 논문까지 쓰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복지 분야에서도 이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들을 제가 이제 포럼의 대표로서 발굴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골로 생각을 하고 발굴해서 그 인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생각과 뜻과 그런 것을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 발족의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통일사회복지 포럼은 통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고 그 사람들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일사회복지는 무엇이냐? 사람들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 통일에는 사람들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 축사 경영사에서 다 나왔고 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보장제도 또 사회복지에서의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인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서로 간에 알아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포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한국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가들을 역량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냥 작은 말로 통일 정원을 바꿔보자.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적을 한 4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역할의 모색,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통일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실 통일사회복지사라는 사회복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게 맞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순간 통일사회복지사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는 통일을 향해 가는 시간, 그리고 통일의 전환기에 이 통일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 어떤 분야별 사회복지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달고 통일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본 포럼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4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은 분야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포럼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월 29일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가고자 합니다. 이 포럼이 빨리 끝나는 날이 오는 것이 어찌 보자면 저희의 소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포럼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다음서부터는 모여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대상은 저희가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일 한국 그리고 통일에서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다면 학생이나 종사자나 그리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였는데요. 뭐 많다기보다 이제 제가 잘 아는 분들에게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도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도 아닌 일반 시민도 지금 우리 이 줌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그래서 저희가 둘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학술분과가 있고요. 실천분과가 있습니다. 학술분과는 제가 별명으로 아는 게 힘이라고 지어줬고, 실천분과는 알면 뭐하니라고 하는 저희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학술분과는 월 1회 네 번째 주 수요일, 오늘이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강연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학술분과 첫 회가 되겠습니다. 강연회,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 정원을 가꿀 거고요. 실천분과 알면 뭐하니는 또 월요일에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은 공감 확산을 위해서 통일 식탁을 준비를 해서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생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자면요. 아는 게 힘, 이렇게 이쁘게 저희가 플라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는 게 힘에서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요. 참가자들이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토크쇼라든지 그런 다양한 차원으로 이제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심포지움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아는 게 힘은 토론, 학습, 러닝입니다. 이렇게 날짜 있고 저희가 날짜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제는 우선 주민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아주 개론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를 올해는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 각각 주민과 사회와 법과 제도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난 것을 알면 뭐하냐,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앞에가 러닝이면 이번에는 doing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소셜 기부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기 진행 일정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를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의 가정에 방문해서 집에서 집밥을 같이 먹는 거, 또 남한 출신 주민의 가정에 방문을 해서 또 집밥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밥을 먹으면서 식탁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대화,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올해 7차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제공되고 있는 홈페이지, 이것은 통일사회복지연구회 홈페이지인데 연구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도 있고 또 통일 포럼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의 총괄 간사인 허세미 간사에게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좀 오기가 좀 어려웠는데 꼭 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양옥경 교수님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왔는데 금방 우리 차관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통일 연구나 그거에 관계된 것들이 해보니까 문제가 정권에 따라서 약간 유행처럼 흐르더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우리가 95년까지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온통 남한이 통일 연구하느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확 죽어가지고 조용했어요. 얼마 전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또 와 우죽순처럼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뭄이 온 것처럼. 지금 가뭄에 지금 통일 연구 안 할 시기에 혼자 나서서 저렇게 호름 만든다고 하죠.
그거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안해서라도 와야겠구나. 그게 하나고 지금 포럼을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양 선생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통일 포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통일 단까지가 아니고 통일 후입니다.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걸 준비한다는데 위로의 말을 미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좀 하는 데를 좀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사회복지가 받아야 될 여러 상황들, 통일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문의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받아야 될 것들이 뭔지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만든 PPT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역에는 뭐라고 썼지? 이런 얘기는 아예 관심도 없었나?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고 항거도 될 수 있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일부러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 관계없이 얘기할 텐데 이라도 나중에 참고가 되실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통일을 연구하게 된 건 저는 사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통일될 그 시기에 제가 막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비엔나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헝가리에서 이렇게 그 동독 주민들이 그 여름에 나갔다 거기에 소풍이라는 작전을 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고 헝가리에서 그걸 눈 감고 가고 뭐 이런 것들 그 광경들을 계속 보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내 논문이나 열심히 써야겠다. 그랬는데 핸드폰이 아닌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학부에 들어오니까 국책연구소에서 좀 보자고 그러더니 우리 연구소 내에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통일해라. 독일 통일해라. 그거 연구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랬더니 관심 없어도 하라고. 주고 나서 하나 그냥 했어요. 2년 반을 그거만 했어요. 그래서 KDI의 북한 센터의 도서관이 거기에 독일어로서 해석 안 된 것도 사실 해석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얼떨당tung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 북한인 계시지만 통일부 사람들이 이거 고민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통일이라는 게 무슨 북하고 남한에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차가운 물이 합쳐서 이런 뜨뜻한 시원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화학작용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큰일 날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다가 가면서 자꾸 뭐가 되게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통일이 이거 골치 아픈 거네. 돈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했냐? 쟤네들은 정말 잘 살았고 정말 유리했어. 우리와 비하면 인구도 4대 1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GDP 대비로 볼 때는 우리보다 2분의 1뿐이 안 됐고 그리고 걔네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든 제도에 순응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진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는데 경제력의 차이는 2배가 차이가 나면 4배의 차이는 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근데 틀림없이 오기는 오겠다. 이게 정말 마음의 부담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특히나 사회복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제 정책이 성장 정책이 막 밀고 나가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사회 문제, 뭐 빈부격차 문제부터 모든 비인간성의 문제까지를 사회복지가 끌고 다니면서 다 썰어 담아갖고 처리하는, 꼭 우리가 이런 빅터리 반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같이 가야지 왜 우리가 뒤쳐져서 가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제는 그거 바꾸자. 근데 통일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통일될 기회를 갈 때 그거를 사회복지가 같이 가자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결국 우리가 가면서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의 가장 문제가 현장이다. 그게 사회복지사의 일이다. 이게 제가 참 마음 아파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통일에 대한 예상은 뭐 단계적 통일서부터 연방제도 있고 뭐 솔직히 그 자체를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떤 뭐 외교 전략적인 차원의 얘기인지 아니면 별도로 정말 심오한 뜻을 가진 건지 뭐 또는 정당의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그냥 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복잡하고 역시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볼까? 만약에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떤 그 정책이 약간 바뀌면 우리는 엄청난 소나기를 맞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적 구조, 우리가 농담으로 그 회의할 때 북한이 붕괴되는 걸 우리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적이라는 말에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확 달라진 그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일 거야? 아니면 그걸 더 단계적으로 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 충격적으로 올 땐 2천만 북한주의, 2천만에서 우리가 농담으로 200만 정도는 아마 만주 가서 임시정부 만들걸? 그렇게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2천만 정도가 동시에 순간적인 공적 구조 대상자가 될 거다. 뭐 어떡할 거야? 이거부터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적 구조 정책을 우리가 좀 더 수준을 좀 높여서 그들한테 대해주면 우리는 그 대상자는 충분히 줄어들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져도 안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상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 수준을 낮춰놓으면 우리는 아마 다 바로서들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챙겨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처리를 하는 반인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정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우리가 받아서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사회복지의 실천 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실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멀쩡한데 뭐 하나 돼도 뭐 무슨 주제가 언제 통일되는데 뭐 크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 떠드는구나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는가. 참 그런 거에 좀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정책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잘 반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르면 반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PPT에 많이 써놨다는 건 나중에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참고하는 것이 이 통일은 뭐냐, 그래서 사실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독일에는 통일이 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두 가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가능성이 왔다, 무지하게 돈 많이 낸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건사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셨던 연하청 박사가 이 통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실수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왜 실수했냐 해서 뭐게 잘났다고 통일 비용 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겁먹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 우리 세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때 원장님이 나도 좀 일조했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 좀 막 하지 말자고. 아,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에 독일이 1,000조 원이 들었다. 그러면 앞에 부분은 아마 600조 정도 들고 세계적으로 내려갈 거다. 그거는 이제 국제 채권을 발행하던 뭐 국제 그 어떤 뱅크나 이런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수준을 평준화할 수 있어요. 그걸 10년이 아니고 20년이나 또는 30년으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는 건 독일하고 다르니까 찾아야 되는 거를 찾아야지. 비용 많이 쓴다고 자꾸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때 한번 대들었다. 직사기 하다 맞았습니다. 지금도 너 그때 나한테 하다 맞았지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떠든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들어보면 아 저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두마디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고민을 해서 공유해갖고 뭔가 해결 방안이 뭔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결국 우리 같은 포럼이 필요하고 양 교수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는 제가 자꾸 독일을 얘기하는 건 나중에 제가 독일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통일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니까. 독일이 그때 잘 잡은 거예요. 동독이 어쩌고가 아니라 러시아가 어땠냐. 정말 문제요. 뭐 우리 어설프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건 프랑스였고 영국이었고 유럽은 항상 외교적인 균형을 원하지 어디가 리더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 쪽의 학자들 얘기가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나치로서의 너무나 맞는 일을 했던 걸 계속 사과한 게 통일에 주요했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끝났으니까 안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러고. 우리는 습관이 됐어. 이렇게 농담. 사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돈을 주느냐 파는 거냐 사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로 결정했던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통일을 위한 외교가 정말 세련되어야 된다. 어설픈 외교로는 절대로 기회를 잡지 못할 거다. 저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독일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한 거는 사실은 베트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독일은 모든 서류가 다 있어요. 결정 과정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아는데 통일 우리가 그 독일처럼 그런 정도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가면서 정말 투명한 상태에서 할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 그 성격이야. 우리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익숙하지가 잘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나라가 가보니까 베트남이더라고요. 근데 베트남도 통일을 했어. 전쟁을 했구나. 우리는 외부에 잘 몰라요. 왜냐면 걔네들은 서류나 글로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호치민시에 갔더니 호치민시에 60층짜리 외국인들 중심으로 사는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꼭대기층에 한국 친구가 나서 근데 이 중은 아주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제 외국인 반, 베트남 사람 반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은 다 월맹 사투리를 쓴대요. 그러니까 월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도 남한 사람들이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지배자고 북한 주민이 피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회의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북한이 어려워서 붕괴되면 남한 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생각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어디로 쓰러지냐? 중국으로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압록강 건너편 쪽에 중공군이 뭐 2군단이 혹시 북한의 붕괴 조짐에 대해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군단이 2개의 군단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에 그러한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아마 남한한테 우리 치안을 맡긴다거나 할 거예요. 틀림없이 북한은 중국에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아직 치안이 됐으니까 우리 돌아가겠다. 아니야, 남았어. 그러면 북한 땅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닿는 비용은 우리가 안 느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 그 연가다 아차 싶었어요. 야, 이게 그게 아니구나. 뭐 퍼주기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독일은 틀림없이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 간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해나 멍청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지는 그 통일을 위한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우편이 가거나 선물이 가거나 그다음에 이런 그 무역 관계, 그건 내적 관계지만 수많은 거에서 동독의 무역량의 30%가 서독의 3%였는데 다 손해만 봤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일률적으로 손해를 봤을까? 결국 바보짓을 했는데 그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동독의 경제가 서독의 어떤 형태로든지 종속되더라.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더라.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동독의 서독에 대한 신입니다. 얘네들은 믿어도 돼.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비밀이 아니니까 그 자유 세일, 그러니까 프리 세일이라는 프라이 카우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63년도서부터 서독이 동독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정치범을 우리한테 보내면 1인당 2,500만 원 정도 줄게. 그래, 그 동독은 독립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폼 잡던 나라인데 도대체가 그 돈을 받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이거 만약에 서독이 까박이면 망신이거든요. 63년도에 처음에 8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8명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냥 동독이 취소를 시켰어요. 1년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득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통일되기 직전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달러를 보내면 미국의 그 은행 전산망에 걸리기 때문에 물건을 보냈어요. 교회 사업 A, 교회 사업 B로 해서 교회에서 동독에 지원하는 직접 지원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동독의 서독의 교회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그들이 원하는 원료나 재료를 보내준 심지어는 구리 같은 것도 보냈어요. 그건 막 펄펄 튀었지. 왜냐하면 그건 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걸 보내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걔들은 이제 가족 상봉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먼저 온 사람이 내 가족을 불러서 뭐 하는 것까지 해서 총 25,000명이 사실 수거해 왔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진 게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질이 우리는 급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하느라고 바빠 죽을 뻔했는데 하지만 이거가 언젠가는 누적이 안 되면 우리하고 북한 관계는 북한이 어려워지든 남한이 어려워지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어려워지면 북한한테 우리가 쓰러지겠어요. 절대로 안 그럴 거와 똑같이 북한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할 분야다.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북한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건 전략적 차원이다. 이 부분을 못하고서는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일본, 미국이 있고 부분 중국하고 소련이 있는 거지 남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얘기할 때 되게 그 웃겼던 얘기가 복부인 문제가 제일 컸어요. 복부인. 북한 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드릴 때 혼란스럽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그때 하면서 이보고도 정말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노지사분들하고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때 성함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땅을 밟지 않고는 원산을 못 지나갔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145때 때 오실 때 그 땅 문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토일렛을 가서 찾겠다. 그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 땅 토지 개념으로 독일은 소유권은 인정했지만 사용권을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 반환 후 보상이라는 거를 실패적으로 만들었는데 북한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문서 갖고 왔다고 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뭐 군사 기지도 있을 거고 뭐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환이 아니고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나. 독일이 처음에 원래대로 돌려준다고 하는 선 반환 후 보상을 한다고 했다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사람이 그거 내 땅이야 그랬더니 야 그거 내가 여기서 동독에서 계속 살던 내 집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한 땅에 서너 명씩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해서 줘야 되니까 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반환의 시기가 늦어지니까 공장을 못 짓는 거예요. 그 땅을 활용을 못 하니까.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 땅 팔면 안 되나 보다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더 더뎌지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반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정말 이제 아이디어로 짜낸 건데 아쉬우니까 통일비용 어디서 줘라? 서독은 자기네 자신 있었어요. 솔직히 다른 데서 받아오는 척했지만 실제로 서독에 재정 갖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이라든지 뭐가 들어와서 뭐 20년 동안 우리는 너에게 땅에 대한 렌트를 안 받겠다 하는 거, 그다음에 퇴지 혜택 주겠다. 여러 가지를 써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SOC나 공장 시설이나 이런 거 생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러길래 한번 제가 그랬어요. 남한 기업이 북한 가면 더 좋고 남한 기업에 있을 때 남한에 있을 때는 더 나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아차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일 비용을 생각한 건 어느 거냐? 북한 땅이다. 이거 그러니까 소유라는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전체 국민을 아우지 탄광에 있던 사람 나와 그리고 평양에 있던 사람 나 이럴 수는 없잖아. 북한 주민 전부 다 집 갖고 나와. 지금도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바우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남한의 복부인들이 북한 가고 엄청나게 바우처로 사고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다. 근데 그거 팔지 말아라 그런데 너가 안 팔 거다. 이제 이 문제가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고 그나마 그게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독일에서의 실수는 선 반환 후 보상이라는 거.
이제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폐 통합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선거에서 지고 다 정계은퇴하고 영국에 가셨는데 돌아와서 기념 통일, 독일 통일에 대한 기념 강연을 해요. 그래서 좀 뭘 느꼈나? 엉터리더라고요.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그냥. 아, 정치가들이면 안 믿는 게 좋겠다. 다 독일의 마르크가 동독하고 서독 마르크를 1대1로 교환했다고. 예. 세계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얼마까지, 1인당 얼마까지는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는 1대2로 하고, 그 다음에는 1대4로 하고, 나머지는 안 바꾸죠. 총 평균을 내니까 1.92대1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1대1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들었고, 뭐,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러고 다니네. TV 토론 나와서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야, 저렇게 한 번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통합은 적어도 상당 부분까지는 1대1로 해주던 그 비율을 살려야 되겠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서독하고 독일의 마르크의 비율이 1대 은행권은 은행이 4였는데 실제 1대 8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화폐는 나중에 그냥 쓰레기가 됐지만 우리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런 논의들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로 해야 되고 그것이 북한의 주민에게는 결정적인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95년도에 그 통일 관련 회의를 갔더니 한국은에서 나오신 분이 북한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통일이. 그래서 그 화폐를 쓰게 하겠다.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건 북한에서만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1원은 뭐 암활의 얼마, 뭐 그것만 하게 되면 뭐 중국에 얼마. 그게 아니라 북한 화폐는 북한 내에서만 쓰게 하겠다. 통일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북한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를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동독이 실제로 통일이 되면서 공장이 다 문을 닫아서 실제로는 10명 중에 8명이 실업자였어요. 북한에 통일이 됐을 때 남아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런 데서 그 돈 갖고 뭐를 사? 그리고 아니 통조림에 그림도 하나 없는 예쁜 그 맛있게 생긴 과일도 없는데 그걸 북한 사람들이 사겠어요? 동독 사람 당연히 안 샀어요. 서방 세계 거 사는 거예요. 거기 공장이 그게 돌아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못 사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거를 뭐 기차로 뭐 어디로 보내서 그거를 뭐 보완하라고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랬어요. 누구 아이디어? 이게 아까 차관님하고 얘기. 통일에 대한 연구가 중간에 단절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거였어요. 야,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통화폐라는 거는 교환과 가치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뭘 해야지. 옛날에 우리 초기에 그 안기부가 북한이 이제 통일이 막 되려고 할 때 긴급 상황이 되면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남한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서 제거해야 되나? 우선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4군데에 그 간이 건물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고 넘었을 경우엔 못 오게 한다. 그때 연하청 원장님이 야 이거 네가 좀 보고서 네가 답 좀 써라. 그래서 가서 막 승질내세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아니 이 통일이라는 게 북한에서의 탈출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저항 탈출과 저항의 메커니즘이 돼서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갖는 건데 탈출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탈출을 했다가 안 돼갖고 우리가 돌아보면 북한 정권이 있는 한 그들은 죽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죽일 거냐.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아니 무슨 시설을 줘요. 지금
지역들 연수원들 무지 많지 않냐? 그거 쓰면 되지. 아, 그거 뭐 삼성에서 우리 연수원 용인에 있는 거 우리 거라서 못 쓰게 한다? 그거 하면 야단 맞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얘기해야지. 야, 너 얘기 잘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얘기할게. 그거 갔다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지역에서 어떤 딜리버리 역할을 하든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걸 공공분이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모아져야지 대응을 하지.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 내 문제일 수 있고 사람 간의 문제일 수 있고 이제 이거가 세련된 사회복지사 아니고는 해결을 못하거나 모아서 같이 그것이 정책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이 혼란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돈으로 메꾸도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는 돈으로 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후고 도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북한이 좀 혼란하면 저희가 좀 가서 이렇게 치안을 확 맡고 북한한테 중동하고 우리가 얘기할 중국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만약에 통일이라는 거가 공식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군이 들어가거나 경찰이 들어가면 거기에 군 어린 애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산으로 올라가서 빨치산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전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고. 아, 그러니까 경찰은 군인이에요. 걔네들.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바보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회 질서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무슨 뭐 민병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어떠한 소스를 제공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사뿐이 없더라고요. 이게 군의하거나 경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 주민한테 얻어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괜히 했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북한이 지금 만약에 어떤 일이 제가 북한 망한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안정적 통일을 하는데 우리는 준비는 제일 큰 충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준비했다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충격적인 통일에 대비를 해서 그거보다 덜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가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피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핏줄도 없는 거죠. 이미 가보고 체제가 붕괴되는데 핏줄이 있어야 피 공급.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핏줄과 피가 없는 거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일 수밖에 없다. 뭐 하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30분 하라고 다 됐어요? 잘 물어봤네. 근데 제가 통일은 대박 그때 연구를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망사에다 같이 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게 서독에 할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동독이죠.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할례 연구소가 아직도 통일을 연구해요. 지금은 다 30년 됐는데 뭐 다 지났지 뭐. 그쪽이 독일의 노동사회부의 거기 직원이 막 웃으면서 가서 회의하는데 나보고 넌 한 몰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야 너 나 통일됐을 때 내가 그때 신병이었는데 네가 그때 와서 나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지금 최고 고참이다. 이제 그런 정도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동독에서 공장을 하던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공산당들 그분들을 6분인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동독 사람인데 서독에 대한 흡수통일을 하니까 돈을 대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너희들 동네했던 거 다 잊어버려. 이거야. 시장 경제야 사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다 실업자가 됐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대요. 정말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면서 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시장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살 만큼 사는데도 인간성을 너무 무시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후회한 게 통일됐을 때 바보같이 서독만 갔나. 좀 동독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배려하지 않고 그냥 서독에서 뭐 했는가만 봤구나.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 도시 농촌 간의 이런 문제. 그래도 이제 한 친구가 그래도 서독에서의 많은 공장들이 동독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이 좀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아주 매몰되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독에서 본사가 온 데가 있다? 야, 기사 나온 거지. 본사는 안 왔어. 딱 이렇게. 나이스라고 안경, 광화문, 거기만 왔어. 한 군데 왔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서독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은 이념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다만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다음날 우리가 베를린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서로 발표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서너 분이 오셨어요. 그 연구소에. 그 서독학자도 있고 뭐 관료도 있고 뭐 저희도 있고 그분들이 오시는데 세미나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안 했어요. 정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근데 몇 번 쳐다봤어요.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분들은 이미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게 통일이에요. 유혈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나 또는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배려를 해야지 통일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좀 다져야 된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사회복지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좋고. 이 나머지는 우선 대도 비교해갖고 어떻게 했고 독일이 서독이 뭔가 잘못한 걸 많이 썼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된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길래 이런 부분은 실수한 거야. 이런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충 두서없이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미안한 걸 조금 덜으려고 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